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어를 쓰지 않겠다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의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도입하자는 외침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자를 지키던 사람들이 오늘은 왜 한글을 원하게 됐을까요? 5천년 문화대국이 600년 역사의 문자를 선택한 이유. 단 48시간 만에 벌어진 놀라운 실험의 결과. 그리고 중국을 뒤흔든 17세 미국 소녀의 이야기.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애틀 출신 17세 에밀리입니다. 언어의 매력에 푹 빠진 평범한 여고생이죠. 아니, 정확히는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언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14살에 이미 6개 국어를 구사했으니까요. 저에게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어요. 에밀리, MIT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왔대. 이것 봐. 엄마가 들고 온 봉투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대학교에서 저를 원한다니. 하지만 대학에 가기 전 제 언어 능력으로 세상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중 눈에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중국 귀주성 문해 교육 프로그램. 중국 서남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귀주성은 중국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죠. 주저없이 지원했고 마침내 여름방학을 맞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에밀리, 중국은 처음이지. 귀주성은 좀 낙후된 곳이라 힘들 수도 있어. 인솔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귀주성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흙길과 낮은 벽돌집,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부정한 등. 현대 중국의 번화가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교육센터는 마을 중앙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첫날 센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중국어로 인사하자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제 서툰 발음이 웃겼나 봐요. 하지만 곧 첫 수업이 시작되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써달라는 요청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이 떨리는 할머니는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60년 동안 한 번도 글씨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조차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작은 시도가 이곳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분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도울 거야.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모였더군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기대감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향했어요. 오늘은 한자 기초부터 시작해 볼게요. 칠판에 간단한 한자를 써보았습니다. 사람인 산, 산과 같은 기본 한자였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림 같고 너무 많아요.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몇몇은 연필을 쥐고 따라 쓰려 했지만 금세 포기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게는 쉬운 한자였는데 이분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워도 금방 까먹어요. 나이가 많아서. 60대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자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문자 체계의 문제일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문자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떠올랐죠. 모든 문자 체계가 동일하게 배우기 쉬운 건 아니라는 점을요. 특히 한자는 표의 문자라 각각의 글자가 따로 기억해야 할 그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언어학 수업에서 봤던 논문이 생각났거든요. 대만에서 진행된 한글 실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자권 사람들이 한글을 배웠을 때 문해력이 빠르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였죠. 이거다. 흥분된 마음으로 서울에 사는 친구 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영상통화가 연결됐어요. 에밀리, 중국에서 연락이 다 왔네. 무슨 일이야? 지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 참가자들이 좌절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글로 접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말했습니다. 한글 교재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초보자용으로. 지민은 놀라워하면서도 곧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로 한글 기초교재 파일과 학습 영상 링크가 도착했죠.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간단한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단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글자를 읽게 해드릴게요. 참가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해력 교육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BTS 뮤직비디오와 한국 음식 사진들을 준비했죠. 한글 자음과 모음 카드, 입모양 그림도 만들었어요. 긴장됐지만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을 맞이했어요.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틀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흥겨워했어요. 김치, 비빔밥, 삼겹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단어 알고 계시죠? 김치. 이걸 오늘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참가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어도 못 읽는데 외국 글자를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글은 달라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글자니까요. 자음과 모음 카드를 하나씩 꺼냈어요. 기역, 이, 미음, 치읓. 이건 기역이에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죠. 입모양 그림을 보여주며 함께 발음했습니다. 기역. 처음엔 어색해하던 참가자들도 따라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 김치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김, 치. 65세 왕 할머니가 천천히 읽었어요. 자신의 발음에 놀라는 표정이 됐습니다. 내가 글자를 읽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사랑, BTS 같은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한자 배울 때와 달리 참가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리우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글자는 처음이에요. 그림 같지 않고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직관적으로 다가온 거였죠. K-팝 가사 조각을 나눠주며 함께 읽었어요. 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 글자를 안 배우고 한국 글자를 배우면 뭐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한자를 더 쉽게 배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디딤돌 같은 거죠. 반나절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 절반 이상이 기본 자음과 모음을 구별했고 몇몇은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김치, 사랑, BTS. 처음으로 글자를 읽은 왕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상을 여는 열쇠를 건네는 일이었죠. 수업을 마치며 내일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안과 좌절 대신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변화의 씨앗을 심은 느낌이었어요. 수업 셋째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연습했어요. 리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에는 한글로 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왕 할머니도 달라졌어요. 첫날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한글로 단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죠. 김치, 사랑, 가족. 이렇게 읽는 거 맞죠?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65세에 처음으로 글자를 읽은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참가자 중 농부장 아저씨는 특별한 도전을 했어요. 손녀 이름 리리를 한글로 써보겠다고 했죠. 천천히 소리내며 글씨를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장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평생 글씨를 써본 게 처음이야. 그 모습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모두가 따라 박수를 쳤어요. 작은 교실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 후 마을 시장에 함께 갔어요. 왕 할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글자 고기 맞죠? 나 이거 읽을 줄 알아요. 간판을 직접 읽는 기쁨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평생 그림으로만 보이던 글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센터로 돌아오는 길 리우 씨가 물었어요. 한글을 배우니까 왠지 중국어도 더 쉽게 느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소리와 글자가 연결되는 원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자도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를 담은 기호로 보이는 거죠.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한글은 문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문맹 퇴치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교육센터 책임자가 저를 불렀어요. 참가자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책임자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문자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글자가 지금 중국 시골 마을에서 문맹을 깨뜨리는 열쇠가 되다니. 세상에는 아직 많은 기적이 숨어 있나 봅니다. 프로그램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센터 내 중국인 교사들이 제 수업에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에밀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 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3명의 중국인 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야 해요. 한국어가 아니라. 왕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자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지만 교사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문자는 한자입니다. 외국 글자를 가르치다니. 참가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리 선생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한글은 다리를 놓기 위한 디딤돌이에요. 최대한 진정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교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전까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 선생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서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문자를 가르치는 모습은 불편할 수 있겠죠. 다음 날 수업, 교사들이 교실 뒤에서 참관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들이 한글로 먼저 단어를 읽고 같은 의미의 한자로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죠? 이제 이 한자 애와 연결해 볼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가자들이 한글로 익힌 발음을 한자와 연결하며 더 쉽게 기억했습니다. 한글이 디딤돌 역할을 한 거죠. 수업이 끝나고 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처음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마음이 열리는 듯 했어요. 한글은 문자 체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종 목표는 여전히 한자를 읽고 쓰는 거니까요. 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설득은 아니었지만 작은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 참가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수업이 도움된다는 걸 알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갈등은 여전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변화는 늘 저항을 동반하는 법이니까요. 프로그램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선생님, 중국어 발음이 더 정확해졌어요. 중국어 교사 리 선생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참관해봤죠. 리 선생님의 중국어 수업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조의 차이를 구별하고 발음을 더 정확히 따라했어요. 한글 학습이 중국어 발음 향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소리와 문자의 1:1 매칭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리 선생님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규칙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입니다. 이 원리를 배우면서 참가자들은 언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왕 할머니가 중국어 교재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젠 이 한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로 들려요. 신기해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확히 그거였어요. 한자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센터 회의에서 이 현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중국어 문해력 향상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왕 선생님도 이제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참가자들의 중국어 문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리우 씨는 이제 신문의 간단한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먼저 접근한 덕분에 문자 체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문자는 결국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리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꼈어요. 교육청에서 파견된 관찰자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습니다. 관찰자는 참가자들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실험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녁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이들의 모습이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해력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와 소리,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인지적 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17세 미국 소녀와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참가자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왕 할머니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가격표를 읽었어요. 이건 12안, 저건 15위안이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어. 할머니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평생 가격을 물어봐야 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장 아저씨는 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딸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제 딸이 깜짝 놀랐대요. 아빠가 문자를 보내다니.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통의 새로운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죠. 리우 씨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마을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을 직접 읽고 주문했습니다. 매운탕을 시켰어요. 드디어 내가 고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죠. 리우 씨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읽고 쓸 줄 모르는 삶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12살 소녀 민민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학교 공부가 더 재밌어요. 민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아이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프로그램 마지막 주 특별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경험, 느낌, 변화된 점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오직 종이 위를 움직이는 펜 소리만 들렸어요. 1시간 후 놀라운 결과물이 완성됐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죠. 글을 읽게 된 후 세상이 더 넓어졌어요. 이제 버스 번호를 읽을 수 있어서 혼자 여행할 수 있어요.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그 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참가자 전원이 손수 쓴 한글 편지를 제게 전달했습니다. 왕 할머니의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나도 이제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면 그들은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아침 일찍 교육센터에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센터 앞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과 카드를 들고 있었죠. 제가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감사함이 넘쳤어요. 센터에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에밀리 양, 이 실험의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귀주성 문해력 향상 시범 사업으로 정식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제 작은 시도가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중국어와 한글을 병행하는 교육 방식을 더 많은 지역에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가장 반대했던 왕 선생님도 이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떠나기 전 참가자들과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해 짧은 이야기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손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참가자들이 보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덕분에 내 세상이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글자 없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귀주성의 산들이 보였어요. 이곳에 제 마음의 일부를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MIT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언어의 힘,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보여주며 한글로 쓰여진 글자를 천천히 읽는 모습. 사랑해. 내 손녀야. 그 순간의 감동이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것 같습니다. 17세 미국 소녀의 작은 도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이것이 제 여름방학의 진짜 수학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